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최종인 원장입니다. 요즘 시험이 가까워 오면서, 실기 시험이 가까워 오면서, 실기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전기기사 실기 시험 팩트체크라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카페라든지, 유튜브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모아서 확인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기기사 실기시험 팩트체크입니다. 첫 번째, 계산 과정에서도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대입한다. 그러니까 최종 답안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둘째 자리까지 해야 되느냐? 결론은 X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자세하게 계산하신 다음에 최종 결과에서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역률이 있죠. 역률이 예를 들어서 0.71 34라고 합니다. 0.7134. 그럼 얘가 퍼센트로 나타나면 71.34%죠. 소수점으로 0.7134가 퍼센트로 71.3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소수점으로 대입을 할 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나면 0.71입니다. 0.71. 근데 역률은 우리가 보통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0.71까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대입을 할 때는 0.7134 끝까지 대입을 하시고 나서 최종 결과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역률에서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냈을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계산 과정에서 대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대부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계산기에 솔브 기능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솔브 기능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X입니다. 솔브 기능 사용해도 돼요.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한 계산기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카시오 570ES 플러스 같은 경우 계산기 내부에 솔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한 계산기 안에 솔브 기능이 있는데 그 계산기를 들고 가서 시험장에서 솔브 기능 사용하지 말라. 이건 감독관이 확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브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필수적인 공식 쓰고요. 필수적인 계산 과정 쓰고 나머지 솔브 기능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 쫙 몇 줄이든지 모두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솔브 기능 사용해서 답을 찾아도 되는데 필수적인 첫 번째 계산 과정은 써야 되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솔브 기능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같은 경우는 15cm 투명한 자 있죠. 요런 것이 투명한 자, 철자 말고요. 뒷면 안 보이는 거 말고 투명한 자를 갖고 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양자 보면 이런 게이트가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는 사용하면은 혹시나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시험 전에 감독관한테 반드시 허락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굳이 모양자를 가지고 이런 거 그릴 필요는 없고요. 채점할 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깔끔하게만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자라고 하면은
투명한 15cm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모양자 준비해 가셔가지고 답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모양자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일단 자는 일반적으로 허락이 되고요. 모양자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에서 허락을 맡으면 사용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이 1일 경우 풀이 과정에서 생략해도 된다. 예. 역률이 1이면 생략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린 것은 역률 1이다 하더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곱하기 1이 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계산 과정에서 역률을 고려해야 된다면은 역률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률 1일 경우 어떤 값이 곱해서 1일 때 역률뿐만 아니고요. 이 값을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생략이 된다 하지 말고요. 크게 귀찮지 않으니까 써주세요.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계산 과정에 표준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세모죠. 예, 어떻게? 반드시 표준 용량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단기의 종류를 알고 있을 때 차단기, 전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선의 공칭 단면적 반드시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반드시요. 그 다음에 CTB 이런 것들 뭐 공부하다 보면 많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표준 용량으로 표준값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세모로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문의가 되는 것보다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표준 용량으로 선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은 문의가 많은데 표준 용량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 변압기를 표준 용량으로 답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표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표가 주어지면 반드시 표준 용량으로 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문구가 선정하시오라는 문구. 선정하시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표준 용량에서 선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말이 없고 표가 없다면은 그냥 결과 계산값을 그대로 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용량이 다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뭐 1200이다 그러면 변압기 딱 맞는 1200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달리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변압기 용량이 1000이 있고 1500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1200이 필요하다 그러면 1200을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표준 용량에 대한 그런 명확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선정하시오 아니면 표가 주어질 경우 아니면 계산된 값을 그대로 답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모든 결선의 연결점에는 점을 찍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세모죠, 세모. 예. 보세요. 연결점에는 점을 찍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변압기 결선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결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점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맞죠? 연결되는 점은 반드시 점을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로 해서 뭐 이렇게 연결되는 점은 점을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맞아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PLC회로 해서 우리가 PLC회로 있죠. PLC회로는 PLC회로는 실제 PLC 레더 프로그램을 짜보시면은 레더 프로그램 짜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있죠. 연결된 부분에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모든 연결점에는 점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PLC에서는 레더 프로그램 자체상으로 연결점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PLC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PL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연결점에 점을 찍어야 되고 PLC는 연결점에 점을 찍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이 과정에서 공식도 써야 한다. 공식 써야 할 거 쓰지 않아도 될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고 피상전력 뭐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유효전력 뭐 얼마다 이렇게 할 때 얘를 써야 되냐는 겁니다. 얘를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쓰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과정 안에 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안 해요. 쓰지 않아도 괜찮다. 예, 이렇게 서술해서 이 풀이 과정만 제대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많았고요. 이것도 X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씨가 안 예쁘면 감점 당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글씨가 안 예뻐서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시험 때문에 글씨 뭐 몇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글씨체를 시험 때문에 못 고치죠. 그것도 채점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씨는 최대한 깔끔하게 꼼꼼히 채점관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날렸으면은 안 그래도 못 쓰는데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되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X 조금만 신경 쓰셔가지고 꼼꼼하게만 쓰시면 되지 감점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실기에 대해서 뭐 자주 오는 질문, 자주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뭐 편안하게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 유의하시고 뭐 궁금한 부분 질문하시고 하셔가지고 실기에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불이익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